예, 10월 21일 월요일 이번 주의 시작입니다. 자, 주말 잘 쉬었습니까? 5%고요. 자, 오늘 시작은 우리나라장이 괜찮게 시작합니다. 그죠? 예, 양봉론하고 옆에 띄워놓은 게 코스피의 주봉이에요. 예, 되게 깨작깨작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심하게 시장의 시그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빅테크들이 어닝이 좀 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이라 보시면 되는데 지난 주말도 그랬지만 애플 흐름이 괜찮고 트럼프로 왠지 될 것 같은 시장 반응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거의 외국인이 계속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랬던 저랬던 우리는 계속 저가라든지 대장주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으쌰 반등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시장 흐름상 계속 바이오가 좋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시그널이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빅바이오가 제일 좋고요. AI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많이 억울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자, 금주에 빅바이오 테크와 함께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반등을 줬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종목장이다 보니까 뭐 섹터나 테마도 전반적으로 제가 다 봐드립니다. 선택 집중이 중요하지만 제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몇 주가 안 남았습니다. 이제 바로 코앞에 왔는데 미국 시장은 제가 변동성을 조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워낙 싼 한국은 그렇지 않게 그냥 홀딩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중에서 시장 흐름과 종목장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전투자 5% 젤리 채널이고요. 예,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번 주 시작이 잘 될 것 같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미국은 S&P나 다우, 특히 다우가 확산되면서 신고가 내고 있죠. 대선 전의 흐름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큰 흐름상 문제는 없어요. 예, 그냥 약간 변동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현금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금주에는 여러가지 경제지표 중에서 연준의 베이지북을 한번 보면 되고요. 자, 빅테크 실적 중에 테슬라, IBM, 코카콜라가 나옵니다. 빅테크는 아니지만 대형주들이죠. 자, 그리고 제가 비미국 볼 때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되게 높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있어요. 가장 기본인 시장, 그 중에 가장 기본인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숫자적으로 데이터 디펜던스하게 견조합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영향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강세, 뭐 103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금리도 10년물 기준 4% 초반에서 왔다 갔다 강세. 이런 흐름 보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연준 위원회 멘트를 전해드리면서 흐름을 봐드리는데 라파엘 버스티라고 되게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매파인데 금리 올려라 했던 그 매파인데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딴 것들도 있지만 이분을 소개시켜드리면 이분 투표권도 있고 대표 매파인데 이랬던 저랬던 기준금리는 꾸준히 인하될 것. 이제 말씀드렸던 파월의 흐름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연착륙이에요. 가장 주도주인 약간 분산은 되지만 AI 빅뱅의 빅테크를 다 보고 실제로 오닝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엔비디아와 TSMC가 엄청 좋았죠. SML이 살짝 흔들었지만 TSMC가 완전히 뒤집었고요. 자, 애플이 흐름이 괜찮다 했습니다. 애플을 잠깐 보여드릴까? 애플 차트를 가끔 뭐 보여드리긴 하는데 차트 같이 보셔야 돼요. 흐름 같이 느끼셔야지 스토리가 팍팍 들어옵니다. 자, 애플이 박스권 상단에 있어요. 여기 돌파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적은 1, 2주 안에 나오겠지만 애플이 B2C라든지 특히 중국이 소비를 회복하는 정책을 쓰고 아이폰 16이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지만 뭐 대나이버스도 얘기했지만 의외로 꽤 잘 팔려. 이런 AI폰이죠. 최초 AI폰에 대한 기대가 살고 있는 흐름 때문에 제가 보는 현실상 주가는 괜찮습니다. 아직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지 신고가 낼지를 보는 거예요. 그 미국 대선 끝나고도 애플의 좋은 흐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S는 조금 약하긴 하죠. 근데 지금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MS도 절대 안 보면 안 돼요. 시총 2인 것도 있지만 저력이 있습니다. 저력이 있고 20년 전에 애플한테 졌기 때문에 그 20년간 애플 아이폰을 뺏겼어요. 거기에서 AI 시대에서 이분이 계속 지금 갈고 닦고 있는데 이번 주 나왔던 뉴스 중에 4분기에 GB200 이게 엔비디아의 블랙엘입니다. 1년 동안 다 팔렸다는 건데 GB200 뭐 한 대만 7억짜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문량이 3배 내 폭증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했던 거고 실제로 잠깐 말씀드리면 한두 달 전인가 그 한참 과소 투자가 리스크라 했던 메타의 저커버그 이 호퍼 시리즈는 엄청나게 샀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또 경쟁적으로 사모으면서 캐프를 확장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에서는 승기를 잡은 겁니다. 내가 다 먼저 가져올게. 자, 그 뒤에 오픈 AI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이 앞으로 블랙엘 시대가 올 때 이 빅테크에서 MS를 봐야 될 이유기도 합니다. 얘들이 또 엄청나게 큰 투자를 선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 보시고 조도하고 있는 유튜브 구독료가 55%또 인상 안 됩니다. 이 플랫폼 아시겠지만 못 쓸 수 없도록 막 이렇게 공짜 하나 내다가 사람들이 못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유료화 시키고 가격 올리잖아요. 쿠팡도 그렇고 배민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실 텐데 이 플랫폼으로 계속 중독을 시키고 이 정도면 이 사람도 올려도 못 빠져나갈 거야. 자신감 있는 거죠. 알파벳.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 넷플릭스 올렸다시피 실적이 또 좋아지겠죠. 지금 주가 살짝 늘어졌다 하더라도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하면 알파벳 들으면 괜찮게 볼 수 있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AI 시대 되면 더 할 거예요. 더 못 빠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쇼폼을 안 봐요. 그래서 중독 안 되려고. 그러면 됐고. 자, 다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저도 보고 있는 테슬라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보수적이 어쩔 수 없어요. 앞만 좋게 보고 뭐 뺀심이라 얘기해도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240불에서 확 떨어졌잖아요. 지금 220불 정도 돼 있는데 3분기 실적이 EPS가 감소를 하고 전년 대비해서 OP 마진율이 워낙 떨어졌잖아요. 얘는 10% 20% 막 가다가 지금은 6% 7%까지 빠져 있거든요. 살짝 회복될 거예요. 전분기에 6%대에서 7% 올라오겠지만 여전히 포가 77배입니다. 제일 비싸고 그런 부분이 팬심이 앞으로 정말 크게 갈 미래 산업을 갖고 있는 머스크의 물론 파워겠지만 숫자에는 지금 당장은 힘을 못 쓸 거라 보기 때문에 200불 초반까지 좀 추가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안 좋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자꾸 우위다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몇 달 전에 트럼프가 되면 주가가 빠진다 민주당이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 올라가는 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특별하게 지금 액션을 안 취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결국은 여전히 대선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암만 이래저래 뛰고 해도 2016년에 힐러리가 98%인가 96%였어요. 그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이 아직 있어요. 그런 면 때문에 현금 같은 걸로 대비하시는 거고,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 1기 정말 저는 온갖 게 생각 다 나는데 2017년과 18년에 이런 흐름을 단기로 좀 반영하면서 시장 움직이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7만 달러 거의 다 왔더라고요. 그런 건 봐주시고 현금 비중 대응하는 거는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안 좋은 게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추세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비미국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할 거고 내년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정책과 부양책에 대한 내년에는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중국 부양책이겠죠. 이제 많이 빠지다가 조금 올라간다. 오늘은 또 LPR 금리 거의 이제 이거는 기준금리랑 비슷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기준되는 이런 금융정책이 아니에요. 부동산 금융이다 보니까 이런 대출금리, 이것도 부동산 관계된 금리잖아요. 이런 LPR을 또 예상보다 20bp 얘기한다면서 25bp를 내렸어요. 살짝 조금씩 더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주가는 약간 강보합, 반짝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같이 보면서 전체로 나쁘지 않다. 급한 건 아닌 중국의 반등 모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TSMC를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TSMC 한번 보여드릴까? 주가를 보시면 이제 흐름이 보이실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주가에 나타나는구나. 이게 좋은 겁니다. 내가 앞만 좋게 봐도 주가에서 반영 안 되면 안 좋은 거예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신고가 났어요. 나면서 오늘도 잘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출렁거리더라도 저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흐름이 계속 제가 보는 면인데, 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삼전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좀 이제 쪼갈라서 자기 잘하는 위주로 집중하겠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삼성이 3년 4년째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인텔을 미국 엄청나게 밀어주죠. 파운드리는 안 돼요. TSMC. 그리고 앞으로 애플이라든지 주문형, 소형 디바이스 나오는 AI 시대가 되면 이 파운드리는 더 각광받을 겁니다. 여기에서 TSMC가 또 각광받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엔비디아와 AI 가속기 칩이 제일 좋지만 또 PR도 낮아요.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진짜 돈 적게 받고 뼈 갈아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해외적 갔을 때 살짝 감안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TSMC를 앞으로 엔비디아 줄이는 걸 사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보고 있는 이머징 또 좋게 보니까 TSMC라 보시면 됩니다. 흐름 좋아요. 자, 일본은 이제 미국 대선제 눈치 많이 보고 있죠. 엔화 약세가 149엔 그대로 있고요. 자, 유럽이나 캐나다는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같이 가니까 좋은 거예요. 금리 인하한다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경기 부양으로 시장이나 흐름이 정시가 신고가 막 도전하니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자, 또 세상 한 바퀴 돌았으니까 우리나라 볼게요. 코스피의 주봉을 봤습니다. 주봉에 뭐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는데 별거 의미 없고 어쨌든 양봉이니까 좀 힘을 내보겠다는 의미고, 오늘도 그냥 금요일 날 왜 괜히 팔아가지고 그죠? 하이닉스 억울하게 만들었지만
오늘 결국 보고 있는 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변합니다. 제가 이제 주말 방송에 요번에 이제 2016년과 정말 힘들었던 2016년과 똑같은 올해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 올린 거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시장 보는데 되게 도움되실 거고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외국인 수급이 확 돌아선 것도 아니에요. 금요일에 괜히 때렸잖아요. 괜히 괴롭히고 꼴찌국장 동학개미 3기를 괴롭히는 흐름이다 말씀드렸고, 연말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든지 말든지 큰 흐름 잡아가고 우리 대장주 수익 잘 내면 됩니다. 오늘은 뭐 지금 500개, 500억, 1000억 정도 코스피 선물을 살짝 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야 그러니까 또 외국인 또 파네. 또 장난치는 거죠. 선물도 장난치는 거고요. 오늘 뭐 그래도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 현물들은 플러스권 나와 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삼전이 컨트롤되고 6만원 내외에서 바닥 밴드지만 아직 계속 잡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삼전 우선주 아시죠? 가격이 조금 싼 거, 배당 좀 많이 주는 거. 외인 비중이 원래 90%까지 올라갔어요. 배당은 우리 잘 안 보니까, 걔네들 안 사니까. 삼전에 외국인 보유율이 90%였는데 요번에 9월, 10월 계속 때리지 않습니까? 75%까지 빠졌는데 근래 보시면 살짝 매수 들어오면서 본주보다 우선주가 더 나아요. 보셨겠지만 자,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죠. 우선주는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9월부터는 하이닉스를 샀어요. 계속 팔다가 삼전 하이닉스 다 같이 때리다가 하이닉스는 9월부터 10월부터 돌아온 분위기고, 삼전 우선주도 이제는 살살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묘하게 외국인 흐름을 보고 있는 시그널들이에요. 결국 저는 바닥에서 바뀐다 저는 보고 있고, 수년 반복됩니다. 계속 고랑 만드는 거는 이 둘 다 먹으려는 대표적인 롱숏 전략이에요. 왔다 갔다 롱숏 고랑 파는 거니까 힘들지만 지금 과매도권에서 우리 포트 시황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그널 났던 거는 또 빅바이오였어요. 빅바이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다시 땡기고 있는데 외국인 사니까 좀 올라가죠. 상방 추세 계속되고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신호를 보이는 거고, 삼성 바이오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아시면 큰 흐름 잡는 게 좋고, 제가 항상 대장주 잡을 때 큰 흐름 봅니다. 2차전지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어요. 지금도 삼바가 계속 올라오면서 시그널 보였습니다. 그죠? 7월 8월달 안 좋을 때 혼자 삼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흐름이 계속 좋아요. 자, 외국인 흐름이 계속 올라옵니다. 보죠? 작년 말부터 계속 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큰 흐름을 얘들이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먹을게 하면서 빅수급들 보여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삼바, 올해 벌써 삼전을 팔고, 삼전그룹에서 삼전을 팔고 삼바를, 바이오를 외국인 사고 있죠. SK에서도 물론 하이닉스를 지금은 사고 있지만 SK그룹 내에서 바이오를 키우는 게 SK 바이오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참고로 보는 대형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실전 포트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 딴 거 사면 되니까. 알티오즈 1픽 또 신고가 났습니다. 아침 행보등 나가다가 신고가 아주 좋고요. 2픽 계속 살아있던 종목도 또 살짝 눌려있다가 제 말씀드린 데서 뿅 잘 올라가죠. 좋습니다. 자, 그 외 바이오들이 다 신고가들 나오고 있으니까 파트 2에서 종목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AI 반도체는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이 그냥 기준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만 보고 계시면 돼요. 하이닉스가 올라가야지만 딴 것도 올라옵니다. 그게 항상 기준이니까 억울한 하이닉스 오늘 플러스 났으니까 괜찮고요. 12개월 포워드 PR이 실적 나옵니다. 실적 24일이에요. 저는 6.7억 7조 원 컨센을 상회할 거라 봅니다. 근데 OP 마진이 30% 후반일지 4자를 달 수도 있어요. 이런 면으로 한번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까지 성장 어닝이 이어지는지를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포워드 PR이 5.4배야. 이 말이 돼요 이게. 한미 반도체는 수급이지만 여전히 뒤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외국인 수급 보셔야 되고요. 자, 뉴스 나온 게 삼전 하이닉스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은 하이닉스인데 약간 분위기가 기존에 D램을 원래 했던 얘들이 반도체 왕이잖아요. D램, 메모리 이쪽을 좀 더 집중하겠다. HBM이 살짝 밀렸으니까. 근데 SK는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성장 HBM에 주특기에 더 힘을 준다 하면서 선택 집중을 하는 이 기업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 봐요. 그게 저는 맞다 봅니다. 반도체는 나눠서 보시라는 얘기죠. 자, 2차 전지가 계속 빠졌습니다. 그 테슬라 로보택시 이후에 많이 빠졌어요. 급락을 해서 좀 떨어지니까 아침에 살짝 등락 있고, 아까 보셨겠지만 테슬라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닝 쇼크, 어닝 시즌이 약하게 단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엔터주 바닥을 계속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JYP가 저는 제일 결이 잘 맞아요. YG가 보시면은 지금 어디죠? 그 브루노 마스라데 유명한 그 흑인 가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랑 우리나라 그 여자분이랑 콜라보 이름 까먹었는데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되게 지금 핫하던데 YG 살짝 뜯다가 밀렸고 하지만 YG는 저랑 결이 조금 달라요. 이분들은 워낙 잘 분방이기 때문에 JYP가 예전이 제일 좋게 보면서 엔터 바닥은 코스닥 섹터를 보는 이쪽을 보고 있죠. 자, 그 외의 섹터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산 여전히 괜찮아요. 방산은 트럼프 양도 좀 보고 뭐 중동도 보지만 방산 흐름이 여전히 괜찮은 상태고 뭐 축하해 주시면 되고 근래 들어서 신규 종목들이 출렁출렁거립니다. 단타예요. 단타인데 제가 작년에 기억나세요? 2011, 12월 달에 산타랠리 올 때 종목 발굴한다고 대표적인 게 두산 로봇이랑 제주 반도체랑 에코프로 머티를 발굴했잖아요. 약간 늦게 사긴 했지만 이것도 거의 더블 먹었습니다. 근데 신규주 나오고 출렁거리다가 나중에 털고 나서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규 종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장이 바닥에서 올라올 수는 보다 보니까 작년 이런 종목처럼 신규 종목도 발굴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보고 있을게요. 자, 현 정부에서 SMR 소형 원자로입니다. 이거를 사기를 준공한다는 얘기를 하고 내년부터 한다 했어요. 이게 지금 AI를 합쳐서 AI 전력의 가장 큰 세계적인 화두인데 원전을 기술을 우리나라 좋지 않습니까? 키우는 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테마로 돌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수급이 빅수급까지는 아닙니다. 단타치는 흐름이니까 그냥 관찰만 하고 있을게요. 원전은요. 이건 4개 정도 합쳐야지만 큰 대형 기초 원전의 용량이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한 3, 4년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투세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민주당이 11월 달 또 밀어놨던데 시기가 문제긴 합니다. 되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급은 이미 빠진 사람 많이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미리 팔자, 이제 팔자 그런 건 적다 보고 사는 게 문제지. 야, 이것만 되면 좀 편하게 사겠는데 하는 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분명히 저는 매수가 좀 들어올 거라 봐요. 그런 면으로 빨리 결정해 주면 좋겠어요. 자, 개인의 따끔, 시종장고, 환율 뭐 다 괜찮습니다. 플러스 나온 흐름이고요. 자, 주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시황을 보셔야지만 우리가 홀딩하고 대장주를 보는 이유를 아십니다. 대장주 함께 힘을 내시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야, 오르고 급등하면 다 대장주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시장 내에서 정말 규모들이 있어요. 제가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빅수급들 왜 빅수급이 아니면 올라가도 양아치 무빙이 많아. 그 예상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막 예상값 다르게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빅수급이 제일 점잖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자, 주말에는 멤버십 가입고 이분이 없어졌어요. 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멤버십 고입분 정말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막 단타하는 이런 트레이드 양상은 아니에요. 진짜 공부하면서 시장과 빅수급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로서 말씀드리고 파트 2에서 조금 더 종목이나 우리 채널의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